松重豊です。私初の小説エッセイ集空洞の中身が毎日新聞出版より10月24日 1963년 1월 19일생으로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태어났으며 키 190cm AB형 예능 프로덕션 자주 소속입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위키피디아 일본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한글의 내용들을 전부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필모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마츠시게 유타카 편은 1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 2부 필모그래피 및 수상 내역, 3부 CM 모음으로 총 3부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으로 4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츠시게 유타카 본인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후쿠오카에서 살던 어린 시절엔 아버지는 술에 취하며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마츠시게 유타카에겐 이런 상황이 일상다반사다 보니 이런 어린 시절은 그저 보통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현재는 결혼해 아내와 아들, 딸로 4인 가정입니다. 아들 노부히로는 TBS의 라디오 연출자입니다. 가족에 관한 내용은 이게 전부네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가 봅니다. 다음은 취미입니다. 중학교 시절 이야기에 있듯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듣는 음악 장르의 폭이 넓어 호시노겐이 상당히 놀랍다고 합니다. 호시노겐은 이후로 음악을 화제로 의기투 앞에 서로 추천곡을 소개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만보계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마츠시게 유타카는 평소에 산책이나 걷기 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전제품을 좋아하는데요. 가전제품 중에서도 밥솥은 특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수동으로 조작하는 필름 SLR 카메라 기종을 선호합니다.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마츠시게 유타카는 과거 영화 촬영을 했던 경험으로 인해 고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취미생활로 원예를 하고 있는데요. 농장까지 빌리는 대규모의 원예는 아니고 집에서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가정 원예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마츠시게 유타카는 집에는 1m 길이의 텃밭이 2개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야채를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초기에 기르기 시작했던 알로에는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애육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식용작물 종류와 알로에 등의 입육류와 같이 식용작물의 재배를 선호하지만 채소류 경작기에는 화훼유를 심어 꽃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창시절에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격투기 계열의 운동을 좋아해 중학생 때는 스모나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시절 친구 이야기가 2가지인데 어떤 친구가 시기적으로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때 한 친구에 의해 섹스피스톨즈의 레코드를 듣게 되는데 펑크 등의 격렬한 음악에 매료됩니다. 이어서 하카타 비트 밴드계인 산하우스, 더 락커, 루스터즈, 이른바 멘타이 로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후로 라이브 하우스에 다니게 되는데요. 성장하며 곱슬머리가 강해지면서 악기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어 연주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 당시 밴드들은 곱슬머리는 안 되었었나 보네요. 중학생 시절 친구의 권유로 유도부에 들어갑니다. 유도부 시절 특기는 하라이고시, 한국어로 허리 후리기입니다. 유도부 활동을 하느라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이후로 현립고등학교 진학에 낙방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세이난 학원 고교에 들어갑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이 시기를 인생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세이난 학원 고교는 마츠시게 유타카가 재학 중일 땐 스즈란 고교 수준의 학교였던 데다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자만 우글거리는 남고였던 탓에 재학 기간 내내 졸업하면 후쿠오카를 떠나겠다는 생각만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공감이 좀 되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재학생은 남학생만 3,000명이었습니다. 세이난 학원 고교는 마츠시게 유타카가 졸업 후 2년 뒤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후쿠오카 시내 중산유층에 다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1982년 4월에 상경해 메이지 대학 문학부 문학과에 들어가 연극을 전공합니다. 처음엔 영화나 연극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연극 제작 공부를 위해 여러 연극을 관람하다가 연극 배우들의 연기에 감동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표를 배우로 바꿉니다. 후에 1983년 신주쿠의 소극장 스페이스댄에서 첫 무대에 오릅니다. 이후에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미타니 코키가 주재하고 있던 선샤인 보이즈의 작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 요시다요도 그렇고
여러 인물키를 만들다 보면 미타니코 키가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봅니다. 대학 졸업 후 배우 생활을 하는데 배우로서의 길이 순탄치 못했습니다. 1986년 3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니나가와 유키오가 주재하는 극단 니나가와 스튜디오에 입단합니다. 1989년에 이 극단을 탈퇴한 후 무료로 국내외 무대, TV 드라마, 영화, V시네마, CM, 나레이션 등 여러 방면에 출연하며 활동합니다. 무료라고 원문이 해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무료 혹은 낮은 출연료이지 싶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계가 힘들어지자 결국 1988년에 배우의 길을 포기합니다. 생계를 위해 건설 회사의 정규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합니다. 이 당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니나가와 스튜디오에서 동료였던 카츠무라 마사노부와 현재 소속사인 자주우의 사장인 마츠다 에미코가 마츠시게 우타카를 찾아와 격려하며 배우로 복귀하길 설득합니다. 이런 그들의 설득에 1989년에 배우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현재까지 자주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공공했던 뼈아픈 기억으로 인해 들어온 일은 거절하지 않는 주의가 되었습니다. 배우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V시네마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에로 연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배우 인생에서 흑역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주의 때문에 상당히 무리수인 배역을 맡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올림픽 일대기를 다룬 NHK의 대하 드라마 이다텐 도쿄올림픽 이야기에 출연하는데요. 마츠시게 유타카는 도쿄올림픽 개최 즈음에 도쿄 도지사인 아즈마 류타로 역을 맡았습니다. 후에 1992년 구로사와 규시 감독의 공포영화인 지옥의 경비원의 지옥의 경비원 역에 기용됩니다. 이 작품은 드라마의 조연으로 자주 기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마츠시게 유타카의 대표작을 할 수 있는 고독한 미식가에 처음 출연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마츠시게 유타카의 연속 드라마에서의 첫 주연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독한 미식가 부분에서 다룹니다. 2018년 10월에는 잡지 썬데이 메일에서 자신의 첫 에세이인 연기자의 허튼 소리를 매월 첫째 주 화요일호에서 연재했습니다. 2019년에 히키타시 임신했어요의 주연으로 출연하는데요. 영화에선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키타가와 게이코와 나이차가 많은 불임 부부 역으로 출연합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불임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역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 10월 단편소설 바보의 헛소리와 에세이가 수록된 공동의 내용을 발간했습니다. 에세이는 도서가 발매되기 전에 재발행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추측으로 에세이가 재연재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서 발매와 관련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9월에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좌우명은 소노 히구라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신념을 반영해 이전에 맡았던 배역의 경험을 모두 버리고 새 배역에 집중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는 여성상은 청초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마츠시게 유타카는 여자 마라톤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며 땀과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달리는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흡연자였지만 2005년경 금연했습니다. 드라마 등에서 흡연 장면이 있을 때는 네오시더를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네오시더란 일본의 천식량으로 진해 거담제입니다. 흡연식 치료제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지금도 장신에 속하는 약 190cm입니다. 1960년대는 170cm만 돼도 키가 큰 편에 속하는 세대인데요. 1960년대생인 마츠시게 유타카는 같은 세대에선 거인 수준입니다. 키는 상당한 장신인데 반해 몸무게는 74kg으로 마른 편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상당히 마른 체구인 게 확 느껴집니다. 마츠시게 유타카가 큰 키라는 것은 출연자들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출연 장면들을 보면 대화하는 장면 외에도 일상적인 장면에서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장신인 탓에 일부러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설정의 캐릭터가 많았습니다. 키가 다른 출연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키를 맞추기 편한 자세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부두목이나 중간 보스 정도 역할들로 두목님이나 형님 앞에선 항상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보고 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장면에서도 구부정하게 숙이고 대사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마치시기 우타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고독한 미식가입니다. 고독한 미식가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대사는 배가 고파졌다. 띵띵띵. 좋아, 가게를 찾자가 아닐까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식당을 찾아 본격적인 먹방을 알리는 주인공 이노가시라 고로의 명대사인데요. 참고로 중간에 나오는 3번의 소리는 마림바 소리입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마츠시게 유타카의 첫 주연작이자 주연으로서 발돋움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마츠시게 유타카의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보면 고독한 미식가가 떠오를 정도로 마츠시게 유타카의 배우 인생에 있어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1983년 연극에 처음 출연하면서부터 CM,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성우까지 엄청난 양의 필모그래피를 자랑합니다. 대본 작성하다 세어봤는데 영화와 드라마만 377편입니다. 언제 다 찼죠? 엄청난 필모만큼 실력도 좋지만 지금처럼 인기가 높았던 적도 없는 데다 주연을 맡은 적도 없었습니다. 190cm에 달하는 큰 키에 날카로운 이미지 때문에 주로 무사나 야쿠자 같은 악역이나 조연 섭외가 들어오는 데다 마츠시게 유타카가 본인의 생계로 인해 배역을 가리지 않고 다작을 하다 보니 차분히 이미지 변신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가 있기 전까진 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감초 전문 배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 징역 30일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교정관을 연기했는데요. 그간 마츠시게 유타카가 어떤 배역을 맡아왔는지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2012년 40대 후반이 되고서야 주연을 처음 맡게 되는데 이 첫 주연작이 심야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였습니다. 기존의 야쿠자, 아니키나 악역 이미지에 익숙한 일드 매니아들에겐 고독한 미식가의 이노가시라 고로를 맡은 마츠시게 유타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노가시라 고로의 귀여운 모습과 위산 역류를 불러일으키는 수준급 먹방 테러는 일드 마니아들에겐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캐스팅에 대한 일화로는 심야 드라마 심야 식당에서 야쿠자 켄자키 류역을 맡아 출연했었는데요. 고독한 미식가의 감독이 마츠시게 유타카의 비엔나 먹방을 인상 깊게 봤던 터라 고독한 미식가의 주연으로 낙점했다고 합니다. 처음 고독한 미식가 배역 섭외 당시 마츠시게 유타카는 단순히 아저씨가 먹기만 하고 따로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시청자가 붙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작품은 자신의 프로필의 5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들어온 일은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흥행은 포기한 채 일단 출연을 승낙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DVD 판매량 등이 대박이 나면서 시즌2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시즌2부터는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보니 본방의 시청률도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마츠시게 유타카는 고독한 미식가를 비롯한 자신의 출연작들은 별로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런 탓인지 몰라도 뜻밖의 인기에 놀란 마츠시게 유타카는 단지 먹는 것뿐인데 재밌다라는 말은 아직도 뜻밖입니다. 어떤 게 재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는 외모와는 다르게 상냥하고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작 마츠시게 유타카 본인은 저녁 식사 때 거의 반주를 빠뜨리지 않는 애주가입니다. 고독한 미식가는 매편 말미에 원작자인 쿠스미 마사유키가 등장하는 미니 코너인 불스 쿠스미가 있는데요. 출연 때마다 술을 마시며 식당의 명물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 반은 부럽다고 생각하고 반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인 이노가시라 고로는 메인 디시 2개는 기본으로 먹는 대식가인데요. 마츠시게 유타카 본인은 보통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습니다. 점심은 밥 반 공기에 달걀말이, 샐러드 정도로 간소하게 먹으며
저녁은 일본주의 안주가 될 만한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식단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철저하게 절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먹거나 마시고 싶을 땐 마음껏 먹고 마신다고 2015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추가로 2018년 이후로는 식단 및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어 추가합니다. 2018년 즈음부터 시간이 많이 남아 술을 마시는 일이 늘었다면서 맡은 배역인 이노가시라 고로가 술을 못 마시는 설정이기도 해 이제 음주는 그만두고 집에서 우유와 과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잠은 되도록 밤 12시에 자는 것으로 변화된 생활 패턴을 밝혔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촬영 전날엔 굶고 촬영에 진중하게 임해 완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츠시게 유타카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고독한 미식가는 심야 방송이었기 때문에 야식 테러라고 불렸습니다. 여느 방송이 다 그렇듯 고독한 미식가에 나온 가게들은 방송 후엔 혼잡해지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촬영 전에 아내와 먼저 방문해 함께 먹어본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기와 야채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음식을 먹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로 장신의 마른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개와 함께 6km의 산책, 텔레비전 체조 10분, 볶음 롤러 30분, 귀가 시엔 칼로리 소모를 위해 집까지 도보로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요가까지 배우는 등 몸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고독한 미식가는 매회 촬영 시마다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건강을 염려해 시즌2를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 팬들에게 어제도 본방 봤는데 다음은 언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때 고독한 미식가엔 자신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종합 검진을 받고 정상 진단을 받게 되면서 출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출연하게 된 시즌3도 인기가 높아 시즌4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출연하게 됩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인기 덕에 광고도 여러 개 찍는데요. 드라마 덕인지 음식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다른 배역이나 예능 고정도 하는 등 잘 나가게 되면서 이후의 시즌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계속 출연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고독한 미식가 시즌6에선 올라간 시청률에 비해 출연료가 적은 탓에 마츠시게 유타카가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독한 미식가가 종영한다든지 주인공이 교체된다든지 하는 루머나 우려가 많았습니다. 2018년 4월 16일에 다시 고독한 미식가 시즌7이 시작된 걸로 보아 잘 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시청률도 이젠 한계인 듯하니 파이널 시즌 최후의 만찬으로 드라마를 종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올라간 인기만큼 이노가시라 고로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했던 탓에 다른 작품에서 정장만 입으면 고독한 미식가 드립이 빠지지 않고 판을 치게 됩니다. 2014년 3분기 땐 히어로, 고독한 미식가, 변신, 심야 식당 4개 작품에 출연하는데요. 히어로에서 배가 고프다느니 식당이 맛있다느니 하는 대사가 동동 나왔습니다. 2017년 영화 아웃레이지 파이널에 강력반 형사역으로 출연했는데요. 영화 후반부에 식당에서 합석한 선배에게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는 장면에서 고독한 미식가의 엔딩 장면을 그대로 패러디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언가를 먹는 장면에선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시즌7부터는 한국의 도라마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고독한 미식가 VO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마츠시게 유타카가 한국어로 인사했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 트위터엔 한국에서의 목격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의 단독 배급사인 도라마 코리아는 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8일부터 용산 종점 숯불갈비와 전주에서 5월 11일까지 총 2편의 한국 출장편을 촬영할 계획이며 5월 중에 방영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 출장편에는 한국의 거래처 사장인 성시경과 전주에서 고로를 안내해주는 사원 역으로 박정화가 특별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시즌5의 대만 출전편과 같은 기획입니다. 전주편의 촬영 장소였던 식당의 사장님은 마츠시게 유타카를 직접 보고 한국의 배우 안성기를 많이 닮았다고 말했으며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줘서 기분 좋았다고 합니다. 마츠시게 유타카는 이번 촬영 덕에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애주가였던 마츠시게 우타카는 이번 한국 촬영을 통해 소주와 막걸리 등 한국 술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섹션 TV에 출연했을 당시 한국 술을 먹었던 때에 대해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연관되는 일이 잦은데요. 제일교포들이 주인공인 치토 호네에서 조선인 역으로 출연했으며 NHK의 김성근 감독의 스페셜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한국 출전편을 비롯해 한국과 관련된 프로를 자주 하다 보니 혐한 및 넷 우익들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이나 먹고 제격도 일본인 같지 않으니 일본인이 아니라 자이니치라는 논리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이니치 한자만 보면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 한국도 해방된 일본도 아닌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단순히 일본에 제일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과 그 조선인의 후손들을 뜻입니다. 부르는 이름이다. 이게 안 좋은 것은 어린 시절부터 조선인과 비슷하게 나가노 안 좋은 의미며 대추라는 일본 이름으로 1세대 외에도 불렸다. 2세, 3세들도 문맹이었던 부모님이 일본에 거주는 부끄럽고 하지만 상부에 자이니치라는 참여할 수 사실을 없고 숨기고 싶었던 공직에 나설 사춘기 수 시절 없으며 일본 국적자가 누리는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는 특별 거주 영주권만이 주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外国人登録証落としてて 2018년 9월 3일에 열린 제13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 고독한 미식가로 초청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샘 해밍턴의 아들 벤틀리와 만나고 가는 장면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2019년엔 고독한 미식가 시즌8 연말 스페셜의 촬영을 위해 1년 만에 내한했는데 이번엔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공동 속에서라는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여담입니다. 처음 연예인의 사인을 받아본 것은 초등생 시절에 후쿠오카현의 이와타야 백화점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사인을 해준 연예인은 만담가 카츠라 요네마루였는데요. 딱히 카츠라 요네마루의 팬은 아니었지만 연예인의 기운에 압도되었다고 당시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의 시모키타자와의 요리점인 민테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 밴드 활동을 위해 상경한 코모토 히로토도 우연히 같은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어 30년이 넘게 고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모키타자와에는 분홍볶음밥과 라멘으로 유명한 노포로 민테이는 영업 중입니다. 고등학교 선배로 진나이 타카노리가 있습니다. NHK 분장실에서 만났을 때 저도 세이난입니다 라고 인사한 후로 친해졌습니다. 감독한 영화에도 출연합니다. 고등학교 후배로는 배우 스키코스케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 프로축구 선수인 미토마 카오루였습니다. 당시 미토마 카오루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집 열쇠가 없어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마츠시게 우타카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며 어머니의 귀가를 기다리곤 했었다고 합니다. 2007년 팬들에게 정보 발신을 겸하는 니프티의 블로그 서비스에 공식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딱딱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하카타 밸브를 섞은 인간미 넘치는 유머러스하게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블로그의 관리는 소속사나 서드파티 등에 맡길 수가 없어 스스로 늘 수작업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는 블로그 사양이 변경되고 업데이트마저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 되면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인증 배지 요청을 보내도 받지 못하는 바람에 6월까지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6월까지 폐쇄인 걸로 봐서 이후로 잘 해결되어 잘 오픈했나 봅니다. 호시노겐과 처음 만난 이래로 나이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후쿠오카 지역 내에서 음악이 유행했기에 그 영향으로 음악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마츠시게 우타카가 배우로 전향하는데 음악의 영향이 좀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플레이어즈에서 미츠이시 켄과 둘이 대화할 때나 규슈 출신들과 대화할 땐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위키 마츠시게 우타카 편 1부 전반적인 내용 및 여담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마츠시게 우타카 2부 필모그래피 비밀 수상 내역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웃돕다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